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특별검사 수용하라! 국정원 개혁특위 즉각 구성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국정원 개혁특위 즉시 구성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우리 국회가 그리고 야당과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각계 부사를 내세워서 불통을 선택했습니다. 형식적인 국회 존중의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 어떤 표현에서, 어떤 의지에서, 어떤 행동에서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고 국민과 정치권이, 국민과 청와대가 불통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 것입니다. 불통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왜 아직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꽉 막힌 전국을 야당이 풀자는데, 국민들이 풀자고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대통령은 이른바 재벌 특혜법을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계속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 털기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연금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생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실상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국을 풀어야 할 당사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전국을 악화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야당 무시, 민심 무시,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좌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요? 민심 무시, 야당 무시, 이대로 간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안 통치와 공작 정치에 의존하는 정치는 바로 신독재의 길입니다. 신독재의 길은 결코 국민도 야당도 좌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력을 총력 모으고 또 민심과 함께 우리들의 3대 요구를 국회에서 반드시 발전해 내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른입니다.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로서 국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절반에 이르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 시비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미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까지 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특검과 국정개혁을 위한 특위를 수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야당이 주장해왔고 선거 이후로 그 부정이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야당이 주장해왔고 국민 일반의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국회에 와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상식입니다. 그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국민의 얘기에 국회의원이 얘기에 귀 기울이겠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은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둡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것을 취임 후 지금까지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행위를 보면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의 90%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고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국정을 이끌을 힘이 있는 이 순간에 이때 국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잡아놓지 못하면은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의 얘기가 터무니없습니까? 상식에 기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특검하자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은 계획해야 합니다. 본인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국정은 스스로 계획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 많지나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서 그것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 특위에서 계획안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안 받고 있는 이 상황, 실패의 길로 들어서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 관련 예산들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 속이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쯤 반성했어야 합니다. 국회에 와서 민생 각성 못 지키는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 얘기도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처방도 없이 그냥 오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이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야당은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둡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빨리 수습하십시오. 수습하는 방법은 야당의 의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특별검사 수용하라! 수용하라! 국정원 개혁특위 즉시 도입하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검찰의 총장과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사법부 판단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책임자 처벌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NLL 문건, 대통령 기록물 일방적으로 공개한 국정원장 해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그거 모릅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특히 설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면 받아들이겠다? 새누리당 안 하겠다는데요? 그것 말고도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고용이 14,000명 늘어난다고요? 50명 늘어납니다. 50명. 대통령 보고 잘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한 사람들부터 우선 바꾸세요. 새누리당에서 건설 인력까지 고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공사 1, 2년 하면 끝나는 그 건설 인력이 어떻게 고용입니까? 연인원이라고요? 그러면 국회 직원 3,000명이 근무하면 국회 직원, 국회의원 고용이 3,000명입니까? 아니면 365로 해서 10만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인원 10만 명입니까? 국회가 고용이, 국회 직원이 3,000명 고용된 거지 10만 명이 연인원 고용됐어요? 그럼 아무튼 대통령 야당의 요구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이시고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 장한호 의원입니다.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정연설을 끝까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기관의 속력의 문제나 NLL 대외로 교출권은 이번 정부와 새누리당이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국민들 앞에 특권 게재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것을 차치하고도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약 파기, 노동복지 없는 박근혜 정부 많이 비판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정연설은 거기에 종지부였고요. 이제는 정말 가난한 우리 서민들, 중산층 위해서 우리 국회와 민주당이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와 이제는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투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노동자와 노인과 약자들 완전히 배신하고 정말 뒤에서 칼을 찌르는 그런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지금 힘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경실련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자 공약 14개 중에 10가지 시작도 않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과 법안 협조를 요청했는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제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지난 10개월 동안 거짓말만 해왔던데 오늘 연설에서 재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유럽 순방을 갔다 와서 유럽 국가에서 창조 경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왔다는데 이건요 뭔가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어느 유럽 국가가 창조 경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경제 부흥이 되는지 구체적인 정말 내용 하나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나라도 있다면 저야말로 정말 국민들 앞에 정말 제 자리를 걸고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혹세무민하는 정말 수준이 낮은 이런 연설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이 정부의 자세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한다. 이렇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지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LL 그리고 국정원건으로 거의 1년간 사실상 국회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마치 민주당, 야당의 탓인 양 올라왔던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1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발언했던 것들을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새누리당의 한두 의원도 아닌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서서 그것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고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을 정말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운영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금 그 대통령 임기에 5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민생 경제를 이렇게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정쟁만 일삼는 정부와 새누리당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시정연설에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화났던 거, 이 거리에 정말 많은 우리 서민들이 힘들게 노동하고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피눈물 흘리는데 이 대통령은 그런 서민들의 삶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확인한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오늘 이후로는 정말 서민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잘 싸워나가는 모습으로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 길을 펴시고 희망을 갖도록 그런 국회에서의 투쟁 보여드릴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춥습니다. 우리는 오늘 뻔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조용히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꽉 막힌 전국이 오늘 이후로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들으셨겠지만 역시나 큰 실망만 받게 됐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복지 공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약하고 자기 스스로 파기한 기초연금 공약, 사정이 나아지면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진정성으로 믿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임명한 문영표 복지장관 후보자, 이분의 주 전공은 복지가 능사가 아니다.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는 재정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해온 세계의 주기형 맞춤형 복지의 시대는 끝나고 돈에 맞춘 복지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 두 번째 사기극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예산을 늘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말로는 복지 예산을 확대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줄이는 이 거꾸로 가는 박근혜식 복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표를 얻어 당선이 된 만큼 최소한 1년은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연설로 전혀 가능성 없는 기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정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방해를 뚫고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법안을 지켜내는 만들어내는 일들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